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동훈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취임할 때보다 100일 만에 무려 12%가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가 49인데 비해서 긍정평가는 40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한동훈 지지율이 떨어졌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한동훈 정치 어떻게 될까요?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신업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지지율 말이죠. 서울, 특히 인천, 이 수도권에서 지금 뭐 부정평가가 훨씬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30대부터 50대는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60대 내지 70대 이쪽만 긍정평가가 높은데 이것도 추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도층 했지만 중도층에서도 부정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한동훈 정치는 그러면 왜 길을 잃고 방향을 잃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전하겠습니다. 자, 한동훈이 뭘 잘못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방향을 잘못 정했어요. 두 번째는 속도 조절에 실패했어요. 방향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람의 방향.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말이죠. 북서풍이 부는가, 남동풍이 부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군대의 배치를 다르게 합니다. 속도도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격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인가. 늦출 것인가, 당길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설 것인가. 다시 말해서 장군이 돼야 되고 전략가가 돼야 되고 지휘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당대표는 지휘자입니다. 총지휘자죠. 당을 지휘하는 지휘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죠. 또 선장과 같죠. 그런데 한동훈은 말이죠. 이 지휘를 안 해봤어요. 보통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렇게 지휘를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빠르게 말이죠. 이 당을 장악한다든지 내지는 국정을 장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아니면 정치를 오래 하면서 그것을 터득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한동훈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조직을 갖다가 이끌어봤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자기는 모든 걸 다 안다. 나는 오류가 없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년 등과한 애들의 큰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엄청나게 머리가 좋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달달달달 잘 외워가지고서 압구정에서 좋은 대학, 좋은 학원 다니고 그렇게 해서 서울법대 들어갔다. 그게 다예요. 거기 들어가서도 좀 다른 사람보다는 빨리 붙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숱합니다. 세고 셌어요. 오히려 한동훈이가 진짜 공부를 잘했다면 말이죠. 더 좋은 데 갔어야 됩니다. 검사가 아니라 아마 판사를 했을 겁니다. 되게 성적이 엄청 좋은데도 판사 안 하고 검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한동훈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평범한 머리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잘했고 그리고 또 현대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런 어떤 혜택도 좀 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샌님 그런 비슷한 사람인데 그냥 갑자기 검사하다가 말이죠. 법무장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이제 비대위원장이 된 겁니다. 자, 그랬다면 여기서가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서. 법무장관이 됐을 때 경험을 좀 쌓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경험과 비대위원장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요. 법무장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료로서 말이죠. 밑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이 공무원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은 결국은 읽어보고 사인만 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보고서 만들고 자기가 그거 아니에요. 결국 큰 방향을 정해주는 거고 밑에 있는 애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전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비대위원장은 그게 아니에요. 비대위원장은 법무장관하고 달라요. 법무장관은 관료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수한 그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해주고 사인만 하고 검토만 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비대위원장 그게 아니에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돗대기 시장 같아요. 그리고 이 정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조직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서로도 경쟁을 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내가 공천 받으려면 제가 공천 못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정권을 획득하려는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그 후보들이 다 너 다르고 나 다르고 각각의 다른 조직을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그 조직을 갖고 있고 각각의 어떤 또 사람들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다단하죠. 간단치 않다는 거예요. 그 조직이 말이죠.
사람들도 간단치 않고요. 그리고 이 조직이 그렇게 어떤 단단하게 하나로 이렇게 뭉치는 그런 결합력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하나로 딱 끌고 나가려면은 굉장한 어떤 비상한 그런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내지는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내지는 어떤 머리도 좀 비상해야 되고 계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공익에 헌신하는 그런 어떤 공익적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무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욕심이 가득 차면 그때부터 이미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비대위원장 왔을 때 비대위원장의 가장 강력한 권한은 뭐예요? 그때는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왔던 거거든요. 총선을 승리를 이끌어라는 특명을 안고 온 거예요.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오는 순간 말이죠. 오로지 총선을 위해서 한시적인 어떤 나는 그런 위원장이다. 나는 한시적인 어떤 장군이다. 이 총선용 장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을 위해서 여기 온 그런 어떤 임시 장군이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총선하고 나서 나는 물러난다. 나는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물러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한동훈이는 그게 아니야. 자기가 이제 당을 장악하니까 요거를 가지고서 내가 그 다음에 대선 갈 것만 생각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 이제 빛이 나야 되는 거야. 누군가 빛이 나면 안 되지. 그 사람은 찍어 눌러야지. 그러니까 그거 나타나잖아요. 그 선거운동을 할 때 보면 자기만 이렇게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사진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요. 지방 가가지고서 선거운동 한다 그러면서 그 지역구의 후보는 밑에 내려가 있고 지 혼자 위에서 떠들고 있다니까요. 마이크 잡고 마이크를 자기만 독점을 한다니까요. 또 하나 자기가 빨간 점퍼 입고 다른 사람들도 빨간 점퍼 입고 같이 빨간 점퍼 입고 우리의 어떤 당 색깔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만 다른 색깔이 보여.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점퍼 입으면 지는 양복 입고 다른 사람들은 빨간 점퍼 입으면 지는 하얀 점퍼 입고 그런 식으로 자기만 뜨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이게 걔가 가면 표가 올라와야 되는데 걔가 가면 오히려 표가 떨어지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 가가지고서 떨어질 걸 붙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한번. 그러니까 영남이야. 어차피 거기는 뭐 누가 나가도 개똥이가 나가든 소똥이 나가든 되는 곳이니까 말할 필요 없고 안 될 곳을 갖다가 한동훈이가 살려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한동훈이가 안 될 곳을 되게 살려낸 곳이 하나라도 있느냐는 거야. 서울에서 말이죠. 된 곳 몇 군데 있어요. 서초? 서초는 워낙 되는 곳이고 뭐 강남에 거 된 거. 그다음에 뭐 어디가 한동훈 때문에 된 곳이 어디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경기도? 경기도에서 한동훈 때문에 된 곳이 단 한 곳도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한동훈 때문에 말아먹었으면 말아먹었지 한동훈 때문에 된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한동훈은 무슨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왜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총선에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선에 맞추고 당을 장악하는 거에 맞췄다고요. 그러니까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사천을 했죠. 자기 사람 심으려고 말이죠. 자기 사람 심으려고. 무슨 국민 추천제라는 걸 해가지고 이상한 걸 해가지고선 국민 추천제를 무슨 언제 국민이 추천했습니까? 그 시간도 없었고 국민 추천했다는 사람이 기가 막힌 저 좌파 갖다 추천했다 그러면서 공천 주고 말이죠. 그다음 비례대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비례대표 가지고서 지멋대로 말이죠. 정말 듣보잡 갖다 놓고 지금도 비례대표로 됐다는 애들이 활동을 하고 어떤 그 국힘의 어떤 앞장서 가지고서 국힘의 을 위해서 내지는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름인 사람 누가 있어요? 대변인이라는 건 뭐 수석 대변인 한지아? 한지아라는 사람은 맨날 그 한동훈만 따라다니면서 한발만 하고 있고 지금 그 야당에 이재명이 맞서서 싸우는 그런 한동훈이 뽑은 그런 비례대표 있습니까? 없습니다. 즉 한동훈이는 결과적으로 이 지지율이 폭락하는 이유가 비대위원장 될 때부터 방향을 잘못 정하고 속도를 잘못 정해가지고서 거꾸로 총질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수레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밀고 그래서 폭망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본인만 폭망하면 뭐 상관없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함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한동훈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중동이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한동훈이 끌어내린 거라고요. 당정 갈등을 일으켜가지고서
용산을 향해서 계속해서 무슨 독대 호소인 하질 않나? 용산에 갔다 와가지고 용산 뭐 욕이나 하고 진해 개파 몇 명 뭐 20명인가 그거 모아가지고서 또 구테타 모이나 하질 않나? 뭐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지지율이라는 것이 저 중도에서 뭐 떨어져 나갔다든지 좌파에서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이 우리 우파, 자유 우파가 지금 한동훈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하다가는 못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한동훈을 버리고 지금 한동훈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을 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은 처음부터 원래 감이 아닌 사람이 이제 맡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맡았으면 말이죠. 맡았으면 내가 정말 비대위원장 할 때도 그렇고 내가 이 비대위원장 이거 딱 하고 나는 물러난다. 대신 내 이 비대위원장 제대로 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나는 총선을 위해서 여기 온 사람이니까 반드시 내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그다음에 물러났다가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다시 정치를 시작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또 말아먹고 나서는 바로 왔어요 당대표로. 그럼 당대표 오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을 향해서 공격을 하라고 보여줬더니 저 조국을 향해서 공격하라고 보여줬더니 이재명하고 조국은 입에 담질 않아요. 나 담는 걸 못 봤어. 한동훈에 이재명 공격하는 거 봤습니까? 글쎄 못 본 것 같은데 한동훈이가 뭐 11월 15일, 11월 25일 그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결국 맨날 윤석열만 얘기하잖아요. 맨날 김건희만 얘기하잖아요. 나올 때부터 최상병 특검법 받겠다. 뭐 제3자 뭐 추천에 의해서 제3자 특검법을 밀어붙이겠다. 제3자 특검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법인지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뭐 한다고 말은 안 하지만 또 반대도 확실하게 안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특별감찰관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별감찰관 뭐 하자는 거예요? 저 김건희 여사 결국 감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감시 안 하면 뭐 지금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시는 이재명을 해야지. 이재명 만나러 김혜경을 감시해야지. 저 문다혜 문재인 저것들이 지금은 뭐 권력을 잃었으니까 뭐 감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은 권력이 더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김혜경 감시해야지. 왜 거기는 감시 안 하고 사실 김건희 여사가 뭘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감시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만 하니까 결국 내부 총질만 하고 있잖아요.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지지율만 떨어지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고 한동훈 정치는 이제 예고된 실패다. 비겁한 어떤 무능한 정치인의 비겁한 어떤 그런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컬럼도 썼는데 그래서 한동훈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비겁한 정치인의 예고된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정치 실패했습니다. 이제 물러나는 것만이 답입니다. 강승엽 TV입니다.